포학적인 관점에서의 그런 그 세포의 미세환경 연구라든가 미세환경 조절 분야 이런 분야로 이렇게 깊게 좁히면 그 부분이 이제 베이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걸 이제 쭉 빼내면 전체적으로 면역이라는 단어, 뭐 이렇게 이제 세포학적 입장에서 면역이라는 단어 이렇게 좀 요즘 유행하는 컨셉트를 주로 공부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한테 짧지만 의미 있게 두 챕터와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전반부는 이제 면역에 관련된 그냥 개념이고요. 후반부는 다뤄지는 제품, 여기서 우리가 다뤄지고자 하는 제품에 관련된 특성인데 왜 전반부에 이제 면역에 관련된 부분을 서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 화장품이 됐던 식품이 됐던 약품이 됐던 또는 일상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전체적인 어떤 그런 그 식습관이 됐던 생활 습관이 됐더니 전반적으로 면역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는 사실은 그 메커니즘의 작용 기전을 서로 연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면역이라고 하는 도식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1년 내내의 메인 기전을 한 챕터 단어만 갖고 끌고 나가도 몇 년을 강의를 해도 쉽지 않은 분야이긴 한데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고 이제 부딪히는 그때그때마다 작용 기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면 설명드리고 오늘은 노멀하게 그냥 그 총체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꼭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역학 단계의 베이스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 나중에 어떤 제품이 어떤 연관 구조로 작용하고 그래서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록 우리들의 제품이 아니고 타사의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이 컨셉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작용이 되는 거 맞아? 이런 것들이 아니다 그러면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전반부의 강의 제목을 적색정원의 비밀, 후반부의 강의 제목은 녹색정원의 비밀 이렇게 한번 강의 제목을 만들어봤습니다. 눈치채시겠지만 뭐 적색정원의 비밀은 뭘까요? 혈액, 피의 비밀이 되는 건데 이제 조금 개념적인 것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실 때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셔요? 일단 질의응답을 한번 하겠습니다. 방어책 또 혹시 그냥 편안하게 면역을 떠오르는 거. 질문하는 그러니까 면역 체계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우리 인간 또는 동물 식물이 살아있는 생명체를 총칭 큰 틀에서 바이오라고 하잖아요. 바이오를 갖고 있는 생물체계가 즉 미생물이라고 하더라도 세포의 조직을 갖고 있는 그 조직체계가 서바이벌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어떤 수단의 경로를 활용해서 내가 살기 위한 몸부림이 면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면 뭐 선천 면역이 있다, 후천 면역이 있다, 뭐 작용이 있다, 뭐가 있다 되게 많은데 그렇게 이제 학문적으로 끌고 가는 것의 깊이보다는 우선 총체적인 경험은 뭐냐면 살기 위한 몸부림. 내가 살기 위한 것을 하기 위해서 방어도 해야 되고 그럼 방어만 해놨더니 못 살잖아요. 또는 공격도 해야 돼요. 공격도 하는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한 면역들의 그런 체계들은 뭐 간단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스템적으로는 선천적인 게 있고 후천적인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천적인 건 뭐냐면 내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유전자적인 성향에 의해서 받은 것들과 원래 내 바이오, 즉 내가 인간으로서 바이오, 동물로서의 바이오, 식물로서의 바이오 자체가 갖고 있는 방어 시스템, 선천적 방어 시스템 기전을 선천적이라고 하고 후천적 방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편안하게 말씀드리면은 한 번 얻어맞고 나서 얘가 센데 얘는 이렇게 때리는데 얘는 이렇게 때리면 난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을 기억해 놓는 것을 후천적 면역의
총체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에 대한 면역이냐? 인간 세포에 관련돼서 이제 우선 정리는 인간의 바이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병원균이라고 하는 패톨로지하고 항원, 병균이라고 하는 것, 그 세균이라고 하는 것,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것들의 방어가 되게 중요하게 방어적인 요소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외의 상흔, 외부로부터 공격당해서 찢어지거나 깨지거나 부서지거나 터지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도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찢어진 곳으로, 깨진 곳으로, 터진 곳으로 들어오는 항원, 병원균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정리정돈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 면역의 방어체제 시스템. 이게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간 바이오에서는 어떻게 얘네들을 정리정돈을 할 것이냐는 건데, 첫 번째 큰 틀로 본다 그러면은 들어오는 것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방어 시스템. 들어와야 되는 걸 못 들어오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들어와 있는 것을 작용 못하게 하는 거. 이게 또 방어 시스템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알겠지만은 세균이 존재하는 방막들이 있어요. 오픈되어져 있는 방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소화관, 피부, 구강, 호흡기, 비뇨기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부분에는 뚫려 있는 곳에 대해서는 그 방막이라고 하는 막을 쳐서 세균이 침입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즉 눈 그러면 눈물, 귀, 귓밥, 코, 콧물, 입, 침. 그 다음에 생식관에서는 요도에서는 소변. 그 다음에 여성에 있어서는 분비물의 산성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피부, 스킨. 이런 것들 전체에는 베리어라고 하는 막이 형성되어 있어서 이 막을 통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1차적인 방어 시스템입니다. 방어 기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념으로만 본다 그러면은 어린아이가 무엇을 먹었는데 토했어요. 그럼 어른의 입장에서는 놀래. 그런데 면역 시스템의 입장에서는 들어오지 말아야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보낸 개념밖에 안 되거든요. 설사를 해. 아, 들어왔어요. 근데 얘는 머물면 또 다른 장기에 균주에 치매가 있을 것 같아. 빼야 돼. 그러면 시스템적으로 위에 걸려 있는데 밑으로 빼는 게 효과적이냐, 위로 빼는 게 효과적이냐는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물리적인 압력이 혈압이 그쪽에 운동 사이클을 줘서 밑으로 빼는 거, 위로 빼는 거 하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방어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간단한데, 아픈 걸로 이해하게 되면 이제 좀 곤란해지죠. 메커니즘이 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철저하게 좀 알아봐야 될 건 뭐냐면, 방어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내 몸을 지키는 방법, 내가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과연 어떠한 작용들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기만 하는 것들은 철저하게 개념적으로 알고 계셔야, 그 다음에 화장품을 발라도 피부의 면역을 이 것은 어떻게 활성화하는 거지? 액티베이트 하는 거지? 어떻게 피부를 모공을 좁혔을까? 어떻게 염증을 치료했을까 하는 것들이 이런 시스템적인 베이직이 다 깔려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려가 1차 면역 기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 있었던 이런 배려도 이미 좀 디테일 배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거죠. 입안의 구조, 장내 구조나 여러 가지 구조를 본 거고, 심지어 폐라고 하더라도 폐는 숨을 쉬니까 개방이잖아요. 개방된 곳에 들어갔지만 따라 들어오는 모든 아이들 어떻게 이것을 정리정돈할 것이냐. 시스템들이 전부 다 멤브레인이 전부 다 있다는, 막이 다 있다는 거죠. 그렇게 총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첫 번째에서 뚫렸어요. 여기 어디에선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뭐 남북의 그냥 그런 그 군사대결로 봤을 때 38선이 뚫렸다는 거예요.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 들어온 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문제는 이제 혈액 내 시스템 방어에서 얘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이해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이것이 약물 기전이 되고 항암 기전이 되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전이 되고 화장품의 기전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적을 이제부터는 세포학적으로 이해하는 게 이제 이 강의 내용이 될 겁니다. 이 뚫려서 들어온 부분들을 처리하는 것들이 이런 세포의 이름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선천면역계와 적응면역계 기타 등등등 만들어진 이 총체적인 리니지, 즉 족보, 얘 리니지를 이렇게 세포로 표현했지만 얘는 총체적으로 올라가면은 총체 뭐라고 부르느냐? 혈액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피해요, 혈액. 그래서 혈액의 내부 구조로 들어갔었을 때 여기에 혈장, 혈소판, 그 다음에 적혈구 뭐 이런 것들은 제꼈고 나머지 백혈구 안에 있는 면역에 대응할 수 있는 세포들의 전체적인 어떤 존재들을 선천으로 후천으로 또 나누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안에 뭐가 들어왔어. 아까 이제 뭐 뚫렸다. 뚫렸으면 이제 먼저 우리 사회적 시스템으로 간다 그러면 경찰이 갈 것이냐, 아니면 군대가 갈 것이냐, 아니면 기동 타격대가 갈 것이냐, 이거 다 정리정돈했으니까 소방대가 출동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요 안에서도 질서정연하게 다 조직적으로 시스템화 되어 있어요. 그런 시스템을 가동하는 기관을 우리는 면역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면역기관이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냐 그러면은 림프관에서 일어나요. 림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그냥 편안하게 생각할 때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폐쇄관이 우리 몸에는 두 개가 있어요. 폐쇄관이라고 하는 뭐냐면은 뚫리지 않는 관, 그 관이 혈관과 림프관으로 나누죠. 근데 혈관에서의 이동 경로와 림프관의 이동 경로를 본다 그러면은 우리의 도로망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림프관은 논뚝길, 자전거길, 몸길 정도까지 있죠. 그 정도의 촘촘한 망을 구성하고 있는 게 림프관이고요. 림프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림프관의 순환을 하는데 우리가 섭생이라고 하는 음식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먹었었을 때,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해서 먹었었을 때 기름기가 있는 지질 구조는 전부 다 림프관을 통해서 순환시키고 기름기가 빠져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혈관을 통해서 순환을 시켜요. 그런데 혹자 노화가 되고 오래가 되면은 혈관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지질 구조가 들어가서 쌓이고 그래서 지질 구조가 쌓이면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LDL, HDL 묶은 이런 아이들이 생기는 거지. 근데 LDL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해도 기름 덩어리의 분포도가 아주 많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기름의 분포가 많다는 건 뭐냐면 당 구조가 많아서 세균이 시딩, 뿌리를 내리는데 되게 좋은 구조를 갖고 있다 해서 LDL이라고 하는 거고 HDL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지질 구조인데 그 하이포텐셜이라고 해서 아주 이 지질 덩어리들이 굉장히 자라서 시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HDL이 좋은 거고 LDL이 나쁘다. 총칭 그렇게 말하지만 좀 깊게 들어가면은 림프액 쪽을 통해 갖고 오일 베이스, 지질 베이스 이런 애들이 순환되어지는 경로가 있고, 자 영양소 베이스, 산소 베이스를 넣는 것이 혈관과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도로망이라고 했었을 때 혈관은 모세혈관이 가장 끝자리고 림프도 모세림프인데 손 끝자락에 보면 우리 어렸을 때 운동장 하다가 팍 엎었는데 무릎이 닦아야 했는데 피는 안 나요. 근데 노란 무릎 나와요. 그러면 이게 어떤 베이스냐? 림프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피는 안 나오는데 림프액이 나온다는 건 뭐냐? 그러니까 피부 스킨 밑에 소위 그 진피에 내려가기 전에 이 안에의 멤브레인 구조에서의 영양소들을
전달하는 구조도 혈관이 전달을 못하는 것은 림프를 통해서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림프 기관에서 이루어지는데 림프 기관은 1차 림프 기관하고 2차 림프 기관이라고 굳이 나눴어요. 근데 1차 림프 기관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만들어진 곳. 그 다음에 2차 림프 기관은 그곳이 순환되어지고 모이고 쌓이고 하는 곳.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면역 기관을 통해서 이제 외부로부터 들어온 아이들이 이 혈액이라고 하는 구성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하는가를 이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결과적으로는 면역이라고 하는 것과 세포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혈액이라고 하는 것 조직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의 개념들은 조직의 개념이 제일 커요. 아 내가 장이 안 좋아, 내가 폐가 안 좋아, 간이 안 좋아, 심장이 안 좋아. 이 개념 속에서 조직적 개념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거고 세포적 개념을 지금부터 조금씩 뚫고 나가기 시작하면 훨씬 내 조직이 어떤 문제로 인해졌는지를 좀 더 명쾌하게 받아들이기 쉬워져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런 연관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키워드로 한번 제가 좀 정리해 보는데 혈액 속에 이제 면역을 담당하는 전사가 이게 백혈구 속에 있는 전사들인데 얘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이런 아이들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게 이제 송강호 씨가 출연한 굉장히 유명했던 그 이 영화에 그죠? 여기에 보면은 검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검문. 근데 폐쇄혈관의 혈액에서 아까 여러 가지 조직체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즉 리니지, 그 혈액의 족보 구성원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생성되어지는 곳은 가슴샘과 골수다. 그래서 가슴샘은 영어로 사이너스라고 해서 T-Y-N-U-S로 해서 사이너스로 해서 가슴샘에서는 T가 생성이 돼요. 그 다음에 골수는 bone marrow에서 bone, B의 약자로서 B가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T가 생성이 되는 거 가슴샘, 그 다음에 골수 B가 생성되는 것, 이 개념을 만들어 놓고 T가 생성되고 B가 생성돼서 돌아다니는 전체적으로 작용하는 기관은 오른쪽 거 2차 이해하셨죠? 그러면 T는 뭐냐? T세포, B는 뭐냐? B세포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개념을 잡아봤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어떤 펑션을 역할을 하냐 그러면은 일단 두 가지 혈액에서의 면역 기전은 안에 있는 놈들의 주민등록증 조사가 제일 유력해요. 많이 해요. 검문소를 지나려면 과거에 또 여기 이렇게 연배가 좀 계신 분들은 경험하셨겠지만 저 때의 대학 때 이렇게 그 뭐 청량리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불시에 이렇게 그 경찰들이 가방 다 깠단 말이에요. 이상업종 보내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서 매일 끊임없이 일어나요. 이것이 이제 주저직 복합체라고 하는 주민등록증을 검사를 하는 거예요. 조금 생물학적으로 돌아가면은 이상한 단백질 변화가 있는 펩타이드를 검사해요. 그 펩타이드를 우리는 민증이라고 제가 그냥 편안하게 얘기할게요. 그럼 이게 1차 면역 기전의 복잡한 구조식인데, 근데 여기서 보면 뭐가 있냐면, 안티젠 업테이크라고 하는 거가 뭐냐면은, 민증인데, 이 안에서 섭생해서 우리가 먹었고, 그것이, 홍삼이 됐던, 인삼에키스가 됐던 밥이 됐던 찌개가 됐던 먹었어요. 먹어서 거기서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폐세포가 해당 과정과 당분의 과정을 돌려서 안에 끌고 들어온 세포들이
쭉 정리정돈 해가지고 얘 검사하는 애가 딱 손을 내보내면 주민등록증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때 제시되는 주민등록증에 내부적, 외부 침입이 없어서 내부에서 매일매일 검사하는 그 검사의 그 용도는 이 우리가 알기를 클래스 1 LHC 주조직 복합체라고 하는 것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단백질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곧바로 이제 오도업을 시키는 거죠. 두 가지 오도업을 시키는 거죠. 죽이거나 자살을 명령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세포는 잘못된 점이 있는 부분은 자수해서 죽고 검사에 걸려서 죽고 14,000셀이 14,000의 암세포가 매일 우리 몸의 피를 돌아요. 다만 걔네들이 시링을 못하고 주조직 복합체 주민등록증 검사 기간에 다 걸려서 전부 다 사멸이 되면서 서바이벌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검사 기간이 깜빡 졸아서 어디인가 갖다 팍 하고 시링을 하게 되면 소위 우리가 두려워하는 암세포는 이제 뿌리를 내리는 거겠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늘 깨어서 지속적인 펩타이드 검사를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선천면역이 하는 거다. 이제 피 내부에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뭘 하지 않아도 무조건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그림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주민등록증만 갖고 검사를 했었을 때 한계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주민등록증을 남의 거를 도용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아내느냐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예의 도시인데 영등포 콜라텍에 지금 젊으신 분이 여기 만약에 어느 분이 가셨어요. 그러면 화장받을 수 있지만 내보내질 수 있어요. 맞죠? 네. 그 다음에 무슨 돔 나이트 클럽에 어린애들이 가면 걔네들이 환영받을 것 같지만 애들은 가라 내보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소위 물 좋은 영한 아이들 하는 곳에 우리가 가면 문턱에서 걸려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영한 애들이 모이는 곳인데 짧은 미니스커트에 나이스하게 딱 가면 들어가라고 다 오케이를 했는데 똑같은 젊은이가 이상하게 멜빵을 딱 메고 배낭을 메고 등산복을 가면 쓰레빠 끌고 반바지 입고 하면 제재당하잖아요. 이게 세포가 정상적인 매뉴얼에 펩타이드를 검사해서 못 잡아내는 것들을 이걸 잡아내는 거를 보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보체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편안한 그림을 했는데 이걸 종합해보면 뭐냐 그러면은 외부 들어온 놈들 혈액 속에서 펩타이드 검사를 통해서 주조직 복합체라고 하는 단어는 되게 어려운 단어지만 내 거냐 남의 거냐 이게 제일 쉬운 단어다. 오 맞네. 근데 내 건데 너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이거는 가려. 변질됐어? 그러면 없애야 되잖아요. 이때 변질 요소는 무엇으로 보냐면 나중에 나타나겠지만은 산화되었느냐, 산화되어서 찌그러졌느냐, 펑션을 제대로 역할을 다 기능을 세포가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주조직 복합체에서 시그널만 갖다 대면 CD8이라고 하는 아까 T세포 무슨 얘기냐면 T세포에서 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도식은 뭐냐면 외부에서 들어온 아이들. 이제 이건 내부에서 일어났어요. 그죠? 내부에서 일어난 거야. 폐쇄혈관에서 이제 개방혈관에서 뭐 매리오로, 침으로, 코로, 귓밥으로 뭐로 다 막아서 최대한 못 들어오게 하고 뭐 난리 벌거지를 다 하고 이미 폐쇄혈관에 있는 혈액 속에서는 매일매일 주민등록증 펩타이드를 까가지고 변질된 다 잡아내고
이상한 짓 하는 놈들, 주민들, 없는 애들, 뭐, 그러는 모습만 딱 보고 탁탁 잡아내서 전부 다 없애버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외부에서 들어온 거, 뚫린 거. 그럼 코에서 바이러스가 딱 들어와서 폐와 점막에 붙었다가 안으로 침투해서 혈액 속으로 들어온 거. 그 바이러스, 그죠? 코로나. 그래서 이제 코 후배자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온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또 세포가 풀어야 할 성별 과제인 거죠. 근데 이건 똑같은 건데, 저렇게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고 보체 검사를 하고 하듯이 외부로 들어온 놈을 입국 검사를 해서, 근데 아까 도식에서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아까 도식은 여기가 막혔었고 안에서 있었던 문제였고, 이 그림은 여기가 뚫려 있는 거죠. 이 뚫려 있다는 거는 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가 파괴를 했다는 거죠. 딱 그렇게 싸서 업테이크를 하고 세포문을 닫아서 얘를 이제 잘강잘강잘강 전부 다 쪼개내서 쪼가리들을 징글징글해서 어디 쓰면 쓰고 붙여보고 내보고 확인한 다음에 바깥에 딱 내보내서 T세포. 근데 아까는 CD8이었는데 똑같은 T세포인데 CD4예요. 그죠? 여기다가 딱 붙여버려요. 딱 붙였더니 이거 나쁜 놈이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CD4를 갖고 있는 T세포는 얘를 그 자리에서 트리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이는 것도 주민등록증이 이상이 있다고 해서 바로 땅 죽인다. 이거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럼 오인돼서 죽을 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얘를 1단계 확인하고 2단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얘가 확실하다 하면 죽는데, 면역 항암제가 어떻게 개발이 되어지냐 하면은 이 1단계 트리거에서 2단계를 넘겨갖고 3단계에 얘를 죽이는데, 얘가 얘를 너무 많이 죽이다 보니까 지쳐서 버스트가 된 거야. 안 해야지. 힘들어서 못하겠어. 누가? T세포. 그럴 때 천만 돌리라고 해서 왜 이렇게 배터리 선전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T세포한테 지치지 않게 약물을 만들어 넣어주는 거. 이런 게 이제 면역 항암제를 개발할 때 얘는 어떤 약물을 투입해야 얘가 마약에 취해갖고 끊임없이 T세포를 죽일까? 뭐 이런 거. 아니면 이제 좀 더 후보단에 나오지만 얘한테 이것을 보호를 해주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아직 이 세포, 이 전체적인 큰 사각의 틀은 세포예요. 근데 이 세포가 여기다가 민증을 내가 먹고 이걸 내가 한 회를 테이크했어요. 그리고 다 조각 분할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당신한테 드릴게요 해가지고 딱 드리는데,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ET라는 영화 보셨어요? 아주 오래된 영화. 그 ET에 보면 외계인과 지구인의 조우가 이렇게 손끝으로 딱 조우를 합니다. 두 번째, 한축에서 최근 코비드-19이 유행했었을 때 스파이크처럼 뭐 세포가 있고 구멍이 뽕뽕뽕뽕 막 뾰족뾰족 되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그 에피톱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요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 부분. 그러니까 요쪽에서 요 부분이 동그랗게 이렇게 막 세포 표시해야 돼요. 요 에피톱에 찡하고 붙어져야 테이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에피톱을 요거를 먹어서 여기다가 붙일 수 있는 이 세포가 우리 몸에 있는 전체적인 아까 다양한 혈액 리니지 족보에서 다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3종의 세포만이 그 기능을 갖고 있어요. 보호하는 기능을. 즉 외부로부터 침입된 아이들을 먹고 분해해서 T세포에게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기능을 갖고 있어서 엔티젠, 즉 안으로 바깥으로부터 들어왔던 항원, 균을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죠. 보고하는 셀, 세포라고 해서 APC 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APC 셀. 걔네들은
3종이 있다. 이게 뭐냐면은 수지상세포, 소위 덴드릭셀이라고 하는 DC 세포라고 하는데 피부를 다루려면 DC 세포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피부 메커니즘은 화장품이 표피에 들어왔었을 때 진피로 내려가는 그 과정에서 원래 법률적으로 진피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설계를 해놨어요. 그런데 간혹 진피까지 내려갈 수 있는 화장품을 만들어요. 왜? 기능을 되게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진피에 도달하자마자 어택하는 애는 얘예요. 여러분 눈썹 문신이 있는데 눈썹 문신이 안 사라지는 이유를 논문으로 규범해 놓은 게 있어요. 왜 안 사라질까? 어떤 거냐면 잉크가 뭐 오래 남아서 그게 아니고 진피를 반으로 뚫어서 잉크를 집어넣었더니 그 밑에 있었던 덴드릭 셀이 얘를 먹고 얘를 먹으면 얘를 누가 청소해야 되냐면 대식세포가 청소를 해야 돼요. 얘를 또 먹어 치워야 되잖아요. 소방관에 해당하는 거 먹방이니까. 그럼 얘가 먹고 얘가 먹고 또 얘는 이제 얘가 먹혔으니까 죽었잖아요. 그럼 또 다른 얘가 먹고 얘가 먹고. 근데 거기 그 자리에서 계속 이루어지니까 요게 남아있는 잔상으로 보인다는 게 최근 3년 전에 눈썹 문양이 관련돼서 나타난 그냥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로컬이 그대로 스테이트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 호중구. 자 다시 말하면 아까 면역이 내부에 있었던 문제는 민증을 가서 펩타이드 조사를 했고 외부로 들어온 거는 이제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들은 민증을 까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외부로 들어온 놈의 민증, 즉 소위 아이디, 패스워드를 먹고 분해해서 보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애들은 APC셀에서 3종이 있다. 3종 중에 수지상세포, 대식세포, 그 다음에 호중구라고 하는 비세포가 있어요. 근데 이 호중구라고 하는 비세포를 조금 가지고 가면 백혈구라고 하는 아이가 아까 비세포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한 수지상세포 있었고 대식세포 있었고 그 다음에 백혈구, 비세포 있었어요. 근데 이 백혈구를 셋으로 나누면 삼형제가 나오는데 중구, 산구, 염구. 산구는 산성을 떼서, 염구는 소금기 있는 염기성을 떼서, 중구는 중성을 떼서. 그래서 호중구, 호산구, 호염구 이렇게 백혈구는 구성되어 있는데 호산구하고 호염구는 과립이 되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외부로부터 뭔가 들어왔어요. 거리 막 쐈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과립을 확 하고 뿌려야 돼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우리 쪽에서의 반응은 뭐냐면은 두드러기로 확 올라옵니다. 다다다다다 하고 두드러기로 올라오고 발진으로 올라와요. 왜? 호상구와 호용기의 과립 때문에. 그럼 어린아이가 조금만 뭘 해도 두드러기가 난다. 얘네들이 발달한 거죠. 얘네들이 발달했다는 건 뭐냐? 그 아이의 원래 몸의 염증 수치가 높다는 거예요. 조금만 톡 쳐도 얘네가 작용을 해요. 그러면 얘네들은 억제제를 주는 게 히스타민이에요. 히스타민을 주고 히스타민을 먹이면 얘네들은 억제가 돼요. 근데 이 히스타민이 몸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은 1일 줬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한 30일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히스타민이 빠져나오고 어렵고 빠져나오기 전에 성인들이 소주나 이런 알코올하고 결합한다 그러면 완전히 지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신발진으로 나타나고 전신발진이 심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뽀뽀나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는 사망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산구와 염구는 어디에 기여한다? 백혈구 안에서도 예민한 알러지 반응에 기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구가 거의 70%를 차지하는데 이거를 뉴트로필이라고 하는데 이게 병원에서는 absolute neutrophil count 그래서 ANC라고 하는 것을 제일 병원에서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환자를 수술하거나 항암 환자가 오거나 혈액 검사를 딱 해서 의사가 딱 보는 거 하는 거 이거 ANC.
ANC의 적당한 수치가 여기 수치가 과도하게 낮아지면은 얘는 중환자실로, 중환자실에서도 더 과도하게 낮아지면은 커튼 치는 걸로, 그리고 더 과도하게 나눠지면은 접근 금지. 이 모든 병원의 판단은 백혈구, 호중구의 절대적 수치 ANC에 의해서 의사들은 결정하고, 항암을 하는 사람들이 다음 항암에 와서 항암제를 맞을 수 있느냐의 판단도 ANC 수치가 회복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따라서 통상 3주에 1차에서 2차 항암이 들어갔던 것이 연기되기도 하고, 더 몸값을 높여서 오세요. 그럼 어디 가서? 요양병원에서 족판, 닭발부터 번데기부터 어마어마하게 먹고 호중구 수치 올려서 딱 항암제만 딱 맞으면 호중구 수치 쫙 빠져요. 그래서 얘는 빠지면 감기만 걸려도 죽어. 왜? 군인으로 보셔야 돼요. 군인이 다 전사하고 없으면 외부에서 적병이 침입했을 때 싸울 애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감기 바이러스는 들어와도 그냥 소집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얘가 없으면 어떻게? 전신에서 골수에서 피를 다 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조여요. 수혈을 해가지고 다시 프로텍트. 그건 뭐 뇌종양 환자. 그 다음에 백혈병 환자. 그 방법이 왜 수혈을 해가지고 골수에서 피를 빼고 수혈을 하느냐? 얘를 못 키워내니까. 그래서 얘만 잘 키워낸다 그러면은 항암 보조로서의 약물은. 근데 그 크로필 A가 호중구 수치를 지금까지 어린 아이들한테, 어린 뇌종양 환자들한테 먹였었을 때 급속하게 잘 끌어올려줬어요. 감기 안 걸리고.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사실 보조를 받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다시 넘어가 보면 APC 셀이 만들어지는데 APC 셀에서 수지성 세포, 대식 세포, 아까 얘기한 B 셀에서 호중구만 내가 끄집어냈는데 여기에 O, 산구, 영구 있었죠? 근데 중구가 70%로 제일 많다는데 이 B 셀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냥 결과적으로 하면은 결국. 그런데 얘네 셋 애들이 외부로부터 들어온 애들을 싸우는데 몸을 던져서 싸워서 먹고 걔네들을 소화해서 촉수에 올려서 질질질 아픈 이 몸을 끌고 어디까지 가냐? T세포한테 가고 찡 하고 붙여주고 나이 하면 T세포가 이제 그걸 읽는 거란 말이에요. 그 T세포가 그걸 읽어서 어떻게 갈 것이냐라고 하는 대처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면역의 기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생성하는 사이너스 T세포를 흉선에서 한다고 해서 T셀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 T셀은 하버드 대학이라고 제가 그냥 일명 하나 붙였는데 뭐 별거를 없는 대학이긴 하지만 얘네들 곱하기 한 10,000배 정도 어려운 학문을 가르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뭘 가르치냐? B셀, 즉 골수에서 만들어진 여기에서 조형되어져 있는 B세포가 사이먼스 에듀케이션을 받기 위해서 이 흉선대학이라는 데를 진학을 해요. 1000만 마리가 진학을 하게 되면 10만 마리 정도가 패스가 돼서 장교를 달고 나와. 그게 T세포라고 하는 장교를 달고 나오는데, 이때에 배우는 거는 뭘 배우냐?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나와 남만 배워요. 얘 내 거, 얘 남이 거. 그래서 주조직 복합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 속에서 형성되어져 있는 내 건데 변형된 거 배우고, 외부로부터 들어온 거기 때문에 내 거다 아니다를 구별하는 식별 능력을 배워요. 그래서 안에서 있었던 주조직 복합체는 MHC1이 되는 거고, 외부로부터 들어와가지고 이제 내 거나를 맞추는 거는 MHC2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 분이 간이 안 좋아서 간 이식을 했다. 내 거가 들어왔어요? 남의 거가 들어왔어요? 남의 거. 남의 거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주조직 복합체 2가, 즉 사이너스 T세포가 끊임없이 애들을 보내서
저거 이상이 없는지를 계속 물어뜯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못 물어뜯게끔 주사하는 게 뭐냐? 면역 억제제. 그러니까 평생 이식한 사람들은 면역 억제제를 달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걸 안 먹으면 어떻게 돼? 내 세포에 의해서 공격당해서 스스로 죽어요. 그 정도로 방어력이 우리 몸은 뛰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암이라고 하는 것을 슬기롭게 생각하면 내가 나를 다 치료할 수 있는 기전이 우리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 기전을 우리 스스로가 못 믿어. 그 쓸데없이 째고 빼내고 뭐 수술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나와 남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졸업하면 T셀이라고 하는 계급장을 들고 나오는데 얘는 장교로 얘기하면 정훈장교, 작전장교로 하나가 나오고 하나는 정훈장교가 나와요. 작전장교는 권총을 차고 있어서 아까 CD4에 중요놈이 딱 들어왔을 때 잘못되면 빵 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거를 사이토톡시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TC 독성이 있어요. 쏴. 근데 이쪽은 CD8을 검사하는 T셀은 THR, 헬파예요. 얘는 어떤 거냐면 죽이는 능력은 없어. 근데 뭐냐면 정보기 때문에 갖다 딱 대면 이거 감기인데 너 7살 그해 8월 언제쯤에 뭐뭐뭐뭐 하다가 걸렸어. 그놈하고 형상이 비슷해. 그러면 T셀을 족보를 뒤져. 그래서 B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를 찾아서 걔를 끄집어내서 걔를 플라즈마로 해갖고 복원을 해서 뿌려. 그거를 항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항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항체를 끄집어내서 외부부터 들어오는 그 병력에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유전자 조합에서 찾아내서 그걸 대응하게 만들어주는데 이놈을 못하게 막는 게 에이즈라는 거예요. 그럼 에이즈는 누구를 공격했다? T세포를 공격했다. 에이즈는 T세포가 공격당해서 분명히 죽여야 할 에이즈라고 하는 균이 있는데 T세포가 TH를 못 잡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족보를 따져야 되는데 족보를 못해. 그놈 다 골라버렸어. 근데 반대로 류마티스는 뭐냐? 여기서 남과 나를 구분하고 졸업을 했어야 되는데 이놈이 술 먹고 뒷담 넘어서 졸업한 놈이 한두 놈씩 생기니까 내 세포를 남의 세포로 오인하고 죽여. 그게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소위 류마티스와 관절염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고요. 그래서 APC 셀이 3종이 있었다 그랬어요. 안티젠, 프리젠테이션 셀, 항원, 제시셀, 수지상 세포, 대식 세포, 호중모라고 하는데 백혈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얘네들이 보고하는 게 누구한테? T세포. 그 T세포는 흉선에서 교육을 나와 남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졸업해서 나왔는데 두 종류로 나눈다. 하나는 정보, 죽이는 놈, 작전, 정보 이렇게 두 개로. 그럼 TC셀인데 CD8을 담당하는 거는 정보 쪽이고 족보를 따지고 DNA하고 완전히 이제 분석을 주고 하는 아이고 CD4라고 하는 TC셀은 그냥 사살이에요. 대장이면서도 되고. 근데 걔네들이 근무하는 데가 어디냐? 경찰서에 가야지 있잖아요. 헌병대에 가야 군인이 있고 초소에 가야 군인이 있잖아요. 기껏 얘네들이 이걸 죽기살기로 싸워서 업석에서 먹고 끌어올려갖고 마라톤을 그냥 100km를 뛰어서 끙끙끙끙거리고 해가지고 T세포한테 딱 가려고 그랬더니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갔어요? 공치러 갔어요. 매주 목요일날 공쳐요. 이러면 허당이잖아요. 그래서 T세포는 딱 정해진 곳에 있어요. 그게 어디냐? 림프절. 림프절에 이 수많은 모든 기관에 림프가 있고 림프절 안에는 이게 림프절의 도시고요. 림프절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생각할 때 그냥 헌봉소 파출소 그 곳에는 항상 누가 있다? 형사가 있다.
항상 소대장이 있다. 다시 바꿔 말하면 T세포가 있다. 일로 가지고 들어와. 그러면 일단은 안티젠을 캡처해서 먹었어요. D시셀, 수지상 세포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먹고 이쪽으로 올려서 MHC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딱 등등등등등등 끌고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야 돼. 여기까지 와서 T셀에다가 딱 된단 말이야. 근데 이 림프 존이 T셀 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즉 오피스가 딱 정해져 있다. 거기만 가면 다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나? 기자들도 있고, 뭐 형사들도 있고, 범인들도 있고, 뭐 다 있는 거죠.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림프절을 수술할 때 제일 먼저 제거해요. 왜 그러냐? 림프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림프라고 하는 기관이 영양소하고 산소가 공급되는 기관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영양소인데 지질 구조가 많은, 즉 기름 덩어리가 많은 곳을 돌리는 곳이라고 했어요. 지질 구조가 많은 곳을 돌리는 폐쇄관이라고 했잖아요. 그 지질 구조가 많은 곳에 먹을 게 더 많은 거야. 당도 많고, 뭐 빨아먹을 게 더 많아. 그러니까 세포가 글로 툭 갔다 그러면은 순식간에 전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유방암 환자들이라 그러면 림프에 이상이 있는 건 제일 먼저 의사가 겁을 내고 딱 본 다음에 있다 그러면 림프 다 뜯어. 싹 뜯어야 돼. 왜? 글로 시딩해서 들어갔다 그러면 이건 살판 난 거야. 먹이 구멍으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일단 안착되어져 있는 우리 몸의 시스템에서 림프와 림프절이라고 하는 개념은 실질적으로 이 말초, 이 면역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근데 이곳에서 프레젠테이션이 이루어지고 보고를 받고 여기서 받아진 이후에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죽일 것을 어떻게 죽일 것이냐, 싸울 것을 어떻게 싸울 것이냐라고 하는 작전과 모든 것을 다 수립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 면역학 그림은 이런 그림 하나 탁 나오면 제 강의를 듣기 전에는 머리가 빡빡한데 강의를 딱 듣고 나면 이 정도는 이제 개념적으로 훤하게 이해가 됩니다. 왜 어떻게 이해가 돼요? 여기 나와요. APC 셀이 백신을 맞았어요. 코비드 백신을 맞았어요. 근데 코비드는 왜 백신을 맞았느냐? TC셀 중에서 TH셀이라고 하는 CD8의 클래스를 담당하는 애가 1을 담당하는 애가 아무리 족보를 들어가고 관계하고는 비슷한데 도저히 얘기가 만난 기억이 없는 거야. 우리 유전자를 뒤졌었을 때 못 싸워요. 죽어도. 14일 만에 발현을 해서 이상 지음과 세포와 세포벽 사이에 숨어서 있다가 이제 증상이 발현되는데 그때 화들짝 놀라보니까 이미 이만큼 아파트로 따지면 한동 라인업 전체 셀이 다 감염된 거야. 근데 이거 싸워서 이기려고 하니 고열하고 막 나오는데 증상은 감기 같은데 실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싸움 기억력과 데이터가 없어서 바깥에서부터 사균을 넣어주는 거를 백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거하고 유사한 균을 넣어서 가짜지만 싸우게 하고 그러면 백신이 들어오면 업데이트를 하고 이걸 가지고 어디다가 물고 들어가서 CD8 세포 이게 CD8이잖아요. 이건 뭐냐면 TH 정보를 담당하는 세포한테 주니까 얘가 사이토톡식 T셀에서 이문을 어떻게 공격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 여기 보면 이제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와서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를 CD40셀에 보고해서 직접적으로 얘가 사이토카인을 뿌려서 바이러스를 죽이는 구조. 이런 그림들이 지금 APC셀과 T셀에서 TH셀과 그 다음에 TC셀만 구분해도 웬만한 여러분이 도식분은 충분하게 이해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었을 때 어떤 약물을 먹었을 때 특히 복합체 홍삼이나 뭐 인삼이나 막 섞여있는 한약이나 이런 걸 따려 먹었을 때 내 세포는 그것을 전부 다 안에서 업데이트해서 전부 다 CD8로 정리해서 민증으로 까서 다 보여서 이상 없으면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지나치게 해야 되니까 몸이 피곤해져요.
그래서 복합체를 많이 먹는 것도 내 간을 손상시키고 힘들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면역 시스템의 개통론은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캔서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암세포의 문제는 뭐냐면 외부로부터 들어왔어요? 아니잖아요. 내부에서 시그널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시그널로 따질 때는 나야. 내 세포라고. 차라리 간이식을 받았다고 그건 뭐 가만 놔두면 다 죽이니까 없는데 암세포는 나란 말이야. 나니까 결과적으로 민증을 까고 펩타이드가 갖고. 근데 행동 양식에서 딱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냐? 얘네들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너 자살해. 아니면 타살.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 자살 기능하고 타살 기능을 통해 가지고 세포로 가는 개체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항상성을 하는데 자살해도 말을 안 듣고 타살을 하려고 하니까 타살을 하려고 하면 쏴야 되잖아요. 그럼 방아쇠를 당기려고 그러면 트리거를 딱 조정해갖고 이거 죽여야 되는데 이게 작동이 안 돼. 나니까 이것을 이 방아쇠 트리거를 작동시키게 해줄 수 있는 외부로부터의 약물이 넘어와서 이 약물의 힘으로 얘가 방아쇠를 작동해서 약물이 죽이는 게 아니라 얘가 얘를 죽이게 하는 것이 면역 항암제다. 이렇게 설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암세포, 면역세포 있는데 시중에 있는 것들이 이제 유명한 뭐 옵티브, 키트루다, 뭐 임주도, 뭐 디센트릭, 임핀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면역 항암제 이름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직접 암세포를 공격하는 게 절대 아니고 암세포와 T세포 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죽이고 인민군이 계속 오니까 죽이다 내가 힘이 없잖아. 그럼 내가 죽는 거잖아요. 이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소위 패스웨이 그거를 연구해서 한둘 이런 것만 건드려 줬더니 싸우더라 지속되더라 하는데 아직까지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불과 요 몇 개지 가지고 되겠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냐? 전부 다 표적이에요. 표적이에요. 타켓으로 개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일대를 다 죽이는 거예요. 몰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정상세포가 데미지를 받죠. 그럼 어떻게 돼요? 호주기 수치 떨어지고 면역은 다시 밑으로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화장품 때문에 잠깐 가져온 건데요. 이런 식으로 피부와 면역을 봤을 때 이 피부층하고 진피층하고 봤을 때 요 진피에 들어가면서 요게 이제 진피에 들어가면서 제일 많은 애들이 얘네들. 아까 얘기한 D씨셀. 랑그레셀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D씨셀, 이 수지장 세포가 같은 이렇게 이제 이름을 띄우는데 얘네들이 업데이트를 하고 일정한 기층 내려 들어오면 이제 얘네들이 T셀에 보고하고 T셀에서는 NK셀로 대응할 거냐, B셀로 대응할 거냐, 어떤 걸로 대응할 거냐에 갖고 하는데 주로 이 정도는 뭐냐면 다 염증 반응에 해결을 하는 거니까 비교적 그래도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피부만 따로 잘라서 피부와 면역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면역세포소가 면역세포소가 이게 6개월에서 3세에서 12세에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45세 곡선에서부터 이제 다운베이스가 한다고 내 몸의 면역세포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연령대별의 면역세포의 수치를 보면 60대쯤 되면 이렇게 훅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학계에서는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 개념 아셨으니까 T세포한테 보고를 잘해주는 D씨세포, 수지상 세포를 키워서 집어넣어주자. 그리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놈을 정말 많이 보고해서 T세포한테 리포트를 하면은 다 죽이지 않겠느냐. 첫 번째 이론. 그래서 D씨셀에 관한 연구 변화가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모기업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모기업이 D씨셀 위주를 뽑아서 다시 업데이트 해주는데 그게 용이하지 않아. 두 번째 이론은 뭐냐면 T셀을 끊임없이 보강시켜주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불로장생하고 맞아떨어져. 과거에 우리 뭐죠? 이 뇌 쪽에 무슨 뭐가 있었죠? 한참 유행했던 단어. 뭐가 있지? 텔로미어.
해보려다가 뭐 끊어지는데 그거를 계속 뭐 하면 뭐 오래 가. 근데 면역학계 정통에서는 T세포예요. T세포만 살아있으면 뭐든지 다 끌어낸다. 근데 T세포가 살아있을 때뭐 B세포가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건강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어떤 것으로 유추하냐면 인간의 생로병사하고 세포의 생로병사는 같아요. 얘도 병들고 죽고 얘도 병들고 죽어요. 근데 얘는 이제 에이포프토시스라고 하는 자살로 죽이는 게 하나 있고 니크로시스라고 하는 타살로 죽이는 게 있는데 타살로 죽이는 거는 약물로 죽이는 거 타살이고 또 하나 는 바늘로 찔러 죽이는 거 그다음에 수술해서 도려내는 거 다 타살이잖아요. 근데 클로로필 A가 타살적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살하고 난 다음에 걔를 받아먹고 자살 명령으로 유도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명령에서 면역을 액티베이션 시키는 기저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세포를 어떻게 잘 보존하느냐 이게 우리들이 화장품이 됐던 건강기능식품이 됐던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세포는 살아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서바이벌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세포에 적응해서는 이러한 네 가지 형태로 세포는 변형이 돼요. 임신해서 배가 튼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를 하면 다시 원복을 한다. 남자는 헬스를 해서 근육을 키웠다. 운동을 안 하면 다시 줄어든다. 이런 것들이 비대하고 수축하고 변질되고 다 하는데 이것까지는 다 돌아와요. 이렇게 가역적인 것은 세포 손상을 받아도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넘지 말아야 할 다리 선을 넘으면 세포는 사멸돼요. 이 사멸된 부분들의 두 경우가 자살과 타살인데 이 세포 사멸기 전에 가장 요거 외에 한 단계가 더 있는 게 산화돼서 산화. 그건 뭐냐면 산화는 세포에서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미토콘드리아에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 나가면서 산화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산화물질을 처리를 해주는 것이 항산화. 그래서 요즘 초점이 항산화에 맞춰주면 항산화는 세포 적응, 세포 서바이벌에 가장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인지질 이중축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겉에가 물이고 속에가 물이에요. 요 안에 요게 기름띠야. 요거를 뚫고 들어가는 막단백질에서는 너 누구니를 다 촉수를 댄 다음에 끌어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건기식이나 약물을 설계할 때 이 막단백질을 어떻게 통과시켜서 이 안에다 집어넣어 주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물론 약물이 직접적으로 일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이거는 조직화되어져 있는 부분으로 투여된 세포로 가는 건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고민해봐야 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이 세포의 가장 중심 기관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래서 현대에서 건기식을 다루고 건강을 다루고 영양을 다루면은 세포 속을 딱 뚫고 들어가면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한다. 미토콘드리아만 건강하게 해준다면 세포의 산화는 끄떡도 없어요. 그래서 얘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개념적으로 수립되고 뭐 이렇게 생긴 세포는 같은 거네요. 이 복잡한 구종이 소위 말해서 TCA 회로라고 하는데 우리가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모든 것을 다 먹으면 세포 한 조각이 이 많은 사이클을 돌려서 뭘로 만드냐? 당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당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뭐냐 그러면은 CO2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활성산소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밥을 먹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아세테네이트에서 뭐 디코디네이트로 가면서 CO2가 나오고 여기서 또 이 과정으로 가면서 또 나오고 여기서 이 과정으로 나와서 이 CO2 분자들이 나오는데 얘네들이 세포 내에 머무르면 이산화탄소잖아요. 내 세포 죽는 거잖아요. 이게 빠져나가야 돼요. 얘네들이 빠져나가려 그러면은 이 막을 통과해서 나가야 돼요.
이 안에 있는 것에서 통과해서 나가요. 여기에서 통과해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뭔가 들어와야 돼. 시소 게임입니다. 뭔가 들어와야 내가 나갈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받을 수 있는 물질 중에서 어떤 놈이 들어오면 H라고 하는 수소가 들어오면 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가 가장 많이 달려있는 물이 뭐냐? H2O, 물. 그러니까 물이 되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복잡한 과정에서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과 모든 섭생물들을 분해하는데 분해하면서 끙끙거리고 노폐물들이 자동차 휘발유 때면 매연 나오듯이 쌓여 나오는 것을 총칭으로 활성산소라고 부를 수 있어요. 물론 더 깊게 들어가면 활성산소는 O2라고 하는 산소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생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또 다를 수도 있지만 총체적인 개념의 활성산소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진핵생물에서 산소 호흡이 진행되는 것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산화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산화 물질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노화와 관련된 것, 질병과 관련된 것은 거의 미토콘드리아 이상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세포의 적응과 손상을 가장 종합적으로 딱 정리해 보니까 왜 죽느냐, 어떤 게 없으면 죽느냐, 인간이 죽는 원인과 똑같아요. 인간 물 없으면 죽고 산소 없으면 죽고. 그래서 이거는 영국의 길거리에 있는 산소 카페예요. 산소도 먹고 여기서도 산소 카페 하나 만들어서 전국 프랜차이즈하면 장사 잘 될 거예요. 산소 카페. 근데 이게서 결국은 산소 O2가 없으면 하이포크시아라고 하는 저산소가 걸려요. 인간도. 그래서 인간이 저산소가 걸린 것처럼 세포도 저산소가 되면 죽고, 물이 없으면 얘가 안 들어가면 H가 안 들어가면 기전작용이 안 되니까 죽고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눈여겨 볼 필요가 있고, 이러한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물질이 항산화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판에 이 부분이 어떻게 항산화를 하고 피해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해가지고 앞전에 말했던 면역하고 어떻게 메커니즘을 같이 가지고 왔냐, 이 강의를 할 건데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